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은 4세기 후반 일본 고대 야마토 정권이 신라와 백제 지역을 정복해 신하국으로 거느렸고 가야 지방을 200년 동안 직접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며 조선 독립의 명분을 없애고 일본의 식민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발견된 수많은 백제식 고분과 수많은 유물들이 당대 최고의 문화 융성국이었던 백제의 문물이 백제 귀족과 왕들에 의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만 이런 것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일왕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 아키히토 일왕은 한일 고대사와 관련된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나 자신 칸무 천왕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 일본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 한국과 인연을 느낍니다. 일본인들에게는 권위의 상징이자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는 일왕이 한국과 일본 간에는 고대사로부터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는 것을 인정한 발언이었습니다. 일본인 중에서도 고대로 거슬러 가면 일본 왕실이 한반도에 닿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일 뿐이지 누구도 이를 공식적으로 발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지존과 같은 일왕의 혈통에 흠집을 내는 것은 금기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일본 왕실을 만세 일계라 주장해왔습니다. 대륙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 일본인들의 혈통이 대대로 이어져 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런 일본에서 그것도 일왕이 스스로 백제의 피가 이어져 오고 있다 라고 하다니 일본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럼 대체 칸무는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의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일본의 속 일본기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칸무는 794년 수도를 교토로 옮기고 교토 시대를 연 인물로 집권 기간 내내 자신의 외가가 백제라고 밝히고 백제인들을 요직에 앉힐 정도로 백제인을 신뢰했습니다. 또한 수도 천도 이후 궁궐 북쪽에 직접 조상신을 모신 신사를 세우는데 이것이 히라노 신사이며 지금도 히라노 신사 안내문에는 이 신사에서 모시는 4명의 신에 대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4명 중 3명은 백제왕으로 추측되며 1명은 바로 고야신립 칸무의 어머니입니다. 백제 무령왕의 아들 순타태자의 직계 후손 중에는 하을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조정에서 기록을 담당하는 중신이었습니다. 그 하을계의 딸이 바로 고야신립이었고 고야신립이 제49대 일왕에게 시집을 가 낳은 아들이 바로 칸무였던 것입니다. 백제 왕실과 당시 일본 왕실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으며 백제계 인물들이 지금의 오사카 인근에 본거지를 두고 대단한 세력을 형성했고 그 증거는 오사카 아스카베 천총에 가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의 무덤들은 전형적인 백제식 무덤인 횡렬식 석실 무덤으로서 백제의 후손들이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왕실과 백제 왕실의 중요한 연결고리는 백제 무령왕입니다. 발굴됐을 당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던 백제 무령왕릉 안에서 나온 관은 일본 열도 남부에서 자생하는 금송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령왕릉은 백제는 물론 중국 남조, 일본 기술까지 동원된 동양 3국 문화의 결집체였던 것입니다. 일본의 백제 왕족들이 상당수 권력을 누리며 살았다는 증거는 일본 나라연에서 발견된 호화 고분 역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5년 아스카무라 남서쪽 가즈마야마 고분지대에서 백제 왕족으로 추정되는 호화 고분이 발견돼 일본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이 고분지대는 왕족들의 고분이 몰려 있어서 일본판 왕들의 계곡으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백제형 무덤 양식인 전적식 석실에 고분이 발견된 것입니다. 고분이 만들어진 시기에 사망한 일본 왕족은 없었고 이 무덤의 주인은 일본에 체제했던 40에서 50세의 남성 백제 왕족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습니다. 일본 남부 일대에서 발견된 고분들은 백제 왕족들이 실제로 이 지역을 지배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 명의 백제 왕자들이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왕녀와 결혼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당시 백제 왕들이 일본인들이 이상향으로 삼던 선진국 최고 신분의 인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역사가
고대로부터 외세의 간섭과 압제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왜곡하고 자신들의 식민지 침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나 일본 부설을 주장하는 한편 일왕의 가계도를 따라 올라가면 백제와의 혈연관계가 나온다는 것조차 부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관련 유물들을 꽁꽁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유물들의 수준 차이 때문입니다. 당시 백제와 외에서 만들어진 유물들의 수준은 임나 일본부에서 주장하는 바와 전혀 달리 외는 백제에 실질적으로 지배당하는 관계였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왕실의 보물창고라 알려져 있는 일본 정창원 쇼소인에 있는 백제와 신라의 보물들입니다. 정창원은 일본 천년고찰 도다이지의 목조 창고입니다. 왕후가 애장품을 헌납하면서 왕실 보물창고가 됐는데 이후 왕실과 귀족들이 바친 고대 유물 9천여 점이 보존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소장품들은 여전히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청이 일본 왕실의 재산이라며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년에 단 한 차례 딱 60여 점만 공개할 정도로 이것들을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보라면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세계에 자랑해야 하는데 대체 뭘 그리 숨길 게 많은 것일까요? 지금까지 공개된 유물들 중 일부만 보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300여 년 전 삼국시대 바둑판과 바둑알, 식기와 수저, 악기, 백제 의자왕과 관련된 가구, 호구조사 문서와 사경, 각종 570의 품 등등 한눈에 보아도 백제와 신라시대의 일본으로 건너간 보물들이 일본의 국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바둑판과 바둑판을 담기 위한 함은 국내 학자들에게 알려진 한반도 유물입니다. 신라의 주요 수출품이던 노쇠 그릇과 수저는 당시의 포장 상태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그릇과 수저 사이에는 신라 문서들이 끼어 있을 정도로 신라에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칠공예품은 격조 높은 칠공예의 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상의 칠공예 기술은 당시 한반도에 있던 기술입니다. 일본은 이처럼 백제나 신라와 관련된 다양한 유물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당시 백제나 신라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올해 임나 일본 부설이 완전히 무너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출토됐습니다. 하만 아라가야 고분군 중 가야 귀족의 고분에서 5세기 중국 남북조 시대에 만들어진 중국 청자가 출토된 것입니다. 아라가야 하만 마리산 고분군 75분에서 발굴된 중국 청자는 백제 권역인 서울 풍납토성과 천안 용원리 무덤에서 발굴된 중국 청자와 모양이 거의 흡사합니다. 가야의 주요 영역인 영남권 일대 유적에서 당대 중국 청자가 발견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번에 출토된 청자는 하만군 일대의 아라가야 세력들이 5에서 6세기 중국 대륙의 장강 이남에 들어섰던 남조 정권과 원거리 교류 활동을 벌였던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600여 년 전 한반도 동남부에 살던 가야인의 무덤에서 당대 동아시아 최고급 물품인 중국제 청자가 나왔다는 사실은 가야인들이 서해를 건너가 중국 남조와 국제 교류 활동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관심이 쏠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라가야가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교역하던 국제적인 왕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 일본 부설이 허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임나 일본 부설을 폐기하고 백제의 유물을 공개하여 하루빨리 진짜 일본의 역사와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